반갑습니다. 오늘은 저희 항암치료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당시에 매우 아팠거나 고통이 심할 때나 그 당시에는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좀 시간이 지나면은 여성분이 아기를 낳을 때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?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또 있기 때문에 또 아기를 출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그 당시 겪을 때는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. 근데 시간이 자꾸 지나고 나니까 그랬나 하는 정도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. 근데 유독 좀 힘들게 느꼈던 건 아직 지금 또 머릿속에서는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수술 전에 8번의 치료를 하였습니다. 항암 치료를 하였고, 또 수술 후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선생님께서 세 차례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총 11차례를 하게 되었습니다. 1, 2, 세 번째까지는 비교적 그렇게 잘 견디내었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좀 찌리찌리한 그런 한 증상이 있었고, 그리고 힘들었던 거는 뭐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? 그러나 이게 뭐 죽도록 뭐 못하게, 나 이게 도저히 못하겠다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. 저희 경우는.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는 끝이 난 줄 알았는데, 재발 방지를 위해서 3번을 더 하자 하는 그런 말씀이 들어서 총 11차가 되었는데, 수술 후에는 몸이 급격히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굉장히 떨어졌습니다. 왜냐하면 위를 또 반 정도로 또 이렇게 절개를 하고, 또 수술을 하고 난 말이 그렇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? 또 아물고 하는,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야 되니까. 하여튼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 그런데 증상 중에 한 4차례 정도 갔을 때, 그게 병원에 같은 이렇게, 우리가 이거 그때 한 6인실로 기억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다들 보면은 그게 다 암 환자들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, 그 환자분들이 거기에 중에서도 사기는 사실은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. 전부 다 1기, 2기, 3기, 뭐, 이 정도의, 좀 제가 보다는 조금 약한 그런 분들이 있는데, 이 마인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한 분은 사실은 2기밖에 안 되는데, 맨날 그렇게 고민을 하는 걸 봤어요. 무슨 고민은, 뭐 하여튼, 암에 걸렸다는 자체를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거고, 말씀도 없으셨고, 되게 혼자 스스로 고민하시는 분이었습니다. 또 한 분은 치료가 잘 됐다고 또 이렇게 나갔어요. 나갔는데 또 급성으로 또 들어오셔가지고,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도 봤습니다. 그래서 사람마다의 어떤 견딜 수 있는 체력이나 또는 정신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인 것이지, 뭘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. 저도 어떤 분은 지금 오바이트 타고 그런 걸 봤는데, 참 옆에서 보니까 참, 저렇게 견디기는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. 근데 수술하고 나서 제가 10번째인가 했을 때 저도 구토를 하고 옆에 사람이 저를 볼 때 참 안 됐다는, 너무 힘들겠다는 그런 말씀도 저 역시도 들었을 거예요. 그만큼 그 당시에는 체력이 사실은 거의 뭐 바닥 수준이 아니겠습니까?
수술했죠. 뭐 먹은 거 있죠. 그리고 그 항암 치료하는 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? 독하겠습니까? 그걸 한두 번도 아니고 차례를 10차례 이상을 견딘다는 거는 그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저도 오가이트를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사실은 한 번이지만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는 참 정말 체력적으로 아무리 정신력이 강해도 체력이 그때 되지 않았습니다. 어찌됐든 간에 제일 큰 증상으로서는 뭘 잡으면 찌릿한 증상이 있었어요. 저의 경우에는 다른 분은 어떨런가는 모르겠습니다. 저는 그러니까 젓가락을 잡기가 좀 그랬죠. 왜냐면 잡는 순간에 찌릿찌릿한 걸 느끼니까. 그러니까 이거 참 안 잡을 수도 없고, 물론 뭐 식사도 제대로 못 하지만은 어떤가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? 하여튼 그게 그 증상이 나타나고 또 평소에 나지 않던 것이 항암치료 중에 뭐가 나타났냐면 발톱이 그 살을 파고 들어간다고 그러죠. 그게 증상이 나타나. 그래서 그 정형외과에 간 거예요. 선생님, 제가 이런 상황이고 이런 거 평소 때는 없었는데 그렇다 하니까 한 군데에서는 이거 시술을 못 하겠다고 하시고 또 한 군데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리니까 이건 해야죠. 이래가지고 그 원장님은 시술을 해줄 수 있습니다. 그때 이제 마취를 했다는데 저는 그 굉장히 하여튼 어렵고 아프다 하는 생각을 지금 또 마취가 잘못됐는지 어땠는지 하여튼 뭐 대단히 아팠다는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. 그 두 가지의 증상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저는 어떻게 그렇게 극복했냐면 등산도 이렇게 했지만은 그 퍼블릭이나 파스리는 언제든지 갈 수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제가 계속 이렇게 골프채를 잡고 운동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2, 3년간 지속적으로 그렇게 했고 또 그 온열 치료를 이렇게 했어요. 그 온열 치료 말이 이제 뭐 어디 근사한 데 가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그 참축 그 찜질방 있지 않습니까? 참축 구워내는데 그럼 그게 참숯을 이렇게 뭐 도자기 굽는데 그런 데 보면 참숯 엮고 막 구우려지 않습니까? 그런 데가 다 찜질방을 겸하는 곳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계란이 그 안에 이어나면은 계란이 안 붙어 이거요. 원적외선이 나오니까.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 몸에 이게 안 붙어 쪼면 상당히 온도도 높아지고 면역력도 올라가지겠구나. 무엇보다도 가면 기분이 좋게 나왔습니다. 적은 비용이 들죠. 크게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니죠. 병원 같은 데는 우리가 가면 많은 비용을 들이고 그렇게 뭐 그렇게 혜택도 받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쨌든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? 근데 그런 데는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원적외선을 찌엄을 해서 내 몸의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 면역력이 높아지는 거죠. 그러니까 기분이 좋다는 감정을 항상 제가 느꼈습니다. 그것도 땀을 흘리면서 했고. 그러니까 그 증상이 2, 3년이 지나니까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이제 사실은 한 가족 중에 한 분은 크다 위암이 있든 대장암이 있든 그렇지 않으면 유방암이 있든 뭐 한번 그 말씀을 하는 분도 있고 그냥 그 말을 시시하는 분도 있습니다. 그런데 병은 알리라고 했죠. 시시하는 분들이 조금 이래 좀 뭐랍니까 성향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좀 병을 오래 앓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다 인정하고 누구든지 이거는 겪을 수 있는 거고 누구든지 인자를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뭐 부끄러워해야 될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. 있으면 그럼 빨리 공개를 하고 이야기를 해서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. 그래서 이든가 저는
온열 치료가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. 그 찜질방 같은 데 가서 몸의 온도를 올리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. 비용도 저렴하고요. 또 긋고, 또 뭐 공도 치고, 그러니까, 제가 하고 싶은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. 그러다 뭐 시간이 한 2, 3년 지나니까 전혀 그런 증상이 없어졌었어요. 온열 치료는 가고 올 때마다 참 저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. 그래서 굳이 이제 부작용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한 두 가지 경우의 부작용이 나타났고, 방금 말씀드린 그린 내용으로 제가 생활을 하니까 모두 그 증상이 없어졌습니다. 자, 가장 좋은 거는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, 그것이 보약이라고 그럽니다. 그게 안 될 때 약을 먹는다고 그럽니다. 근데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초긍정적인 정신입니다. 그리고 그와 같은 정신 건강도 중요하지만 또 나의 육체적인 건강, 운동이겠죠. 그 중에서 자기 면역력을 높여주는 PT는 참 좋은 운동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